연초부터 화두가 된 연금개혁. 최근 은퇴자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프랑스도 공적연금 개혁에 칼을 빼들었는데요. 지난 2017년 개혁이 좌초된 이후 5년 만에 재부상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연금개혁의 신호를 보낸 지 오래. 연금 전문가들은 2057년 국민연금의 고갈을 우려하며 일정을 앞당겨 국회에서는 연금개혁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부와 국회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행정부는 5년마다 재정 계산하는 재정추계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고, 아무래도 행정부 쪽에서는 지금의 제도가 지속이 불가능하니까 지속이 가능한 방향으로, 좀 고통스럽지만 보험료를 더 부담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아마 논의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더 내고 더 받는 방향, 두 번째는 더 내고 현재 수준으로 받는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낸다는 얘기는 보험료율이 되겠고, 그리고 받는다는 것은 이제 소득 대체율이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 보험료율과 이 40% 소득 대체율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올려서 15%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안이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이제 연금 개시 연령을 현재 62세로 되어 있는 거를 5년마다 1년씩 연장을 시켜서 68세로 연장하는 안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세대 간의 신뢰와 사회적 부양을 위해 만들어져 유지돼 오고 있는데요. 오늘날 인구 구조의 변화로 제도 변화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 구조가 55년부터 63년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한 70만 명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1970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한 100만 명 됩니다. 근데 재작년에 태어난 숫자가 26만 명이에요. 26만 명이 70만 명, 100만 명을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국민연금 제도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25년 동안 보험료를 9%에서 단 1%포인트도 못 올렸어요. 근데 이게 2057년에 기금이 소진돼서 다음 연도에 연금을 주려고 그러면 보험료든 세금이든 38% 이상을 걷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험료율이 저희가 9%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기준소득의 9%고 소득 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의 40%. 그래서 쉽게 말해서 9% 내고 40%를 받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이제 소득 대체율에 비해서 보험료율이 지나치게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OECD 국가의 평균이 한 18% 정도 되고요. 보험료율이.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이제 절반인 9%에 불과하고 소득 대체율은 뭐 비슷하게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받는 돈에 비해서 내는 돈이 평균적으로 좀 적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율을 좀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전체 OECD 회원국 중에서 70% 정도는 경제 사회적 여건이 변함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절을 하는 자동 조절 장치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래 나쁜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연금을 지급하는데 별 문제가 없게 이미 제도를 고쳤습니다. 독일이, 일본이 2004년에 이미 고쳤고 스웨덴은 1999년에 고쳤어요. 우리는 내년에 이 제도를 고친다 그래도 이미 그들 나라보다 20년 이상 뒤진 겁니다. 다른 국가 사례를 조금 많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의 평균 보험료율이 18%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18.6%, 일본은 18.3%. 반면 이제 소득 대체율은 유사하게 한 40%에서 42%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다른 우리와 생활 수준이 비슷한 국가에 비해서 공적연금에 대해서 조금 덜 내고 있는 상황이다. 받는 건 비슷하지만 라는 그런 내용을 많이 국민들에게 인식을 많이 시켜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세대별로 이 갈등을 조금 봉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88년에 처음 도입했을 때 보험료율이 3%였어요. 소득 대체율은 70%였고, 그래서 60대는 나는 지금 받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다. 50대는 연금 개시 연령만 현재와 같이 지켜달라. 40대는 국민연금을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해달라.
MZ세대는 국민연금 필요 없다. 받을지도 불확실한데 내가 왜 돈을 내느냐 그런 상황이잖아요. 연금 개혁 얘기만 나오면 세대별로 느끼는 온도차는 상당히 상이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투명하게 우리가 처한 현실을 알려드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국제 전문가, 객관적인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고 다른 나라 사례도 들으면서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는가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개혁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번에는 아주 국민적 힘을 좀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겪는 인구 구조 변화 속에 현 사회의 시대적 과업이 된 국민연금제도 개혁. 적극적인 국민 공감대 형성과 해외 사례 참고를 통해 완성도 높은 개혁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아, 25년 동안 보험료 1%포인트도 못 올렸는데 어떻게 21%까지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많은 인력들이 이제 이미 은퇴를 했지 않습니까? 보험료를 올리면서 취약계층들한테는 정부가 보험료를 좀 지원해 주면서 한 15%까지는 올리고 그 나머지 부족한 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동 안정장치 개념을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노동시장 개혁. 그래서 고령 근로자들이 일하면서도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게 또 사용자가 크게 부담이 안 되게 하면 5년, 10년 앞으로 20년, 20년 뒤에 더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동 조정자를 도입하더라도 연금에 깎이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미래 세대들은 그 빚을 다 떠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그런 거가 좀 필요하겠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기초연금을 조금 범위를 줄이고 지급액을 좀 늘려서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게 하면 국민연금 재정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